안녕하세요. 이기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란 복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의 형식으로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실익은 명의상 주주의 배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근거를 보시겠는데요. 종래에는 의사표시상의 모순 등을 이유로 불통일 행사를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 명의상의 주주가 각기 다른 실질상의 여러 주주의 지시에 따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84년 상법 개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자본적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각 주주를 의사표시의 단위로 볼 필요가 없으며 주식이 어느 주주에게 속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증권투자신탁, 주권대체결제제도 등에 의하여 주식이 실제로는 주주 명부와는 달리 복수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탁기관이 주식 예탁증서를 발행한 경우, 공유자 1인이 공유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의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 3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 것은 회사 측에 준비할 시간을 주고 회사 측의 거부 여부를 판단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의 기재가 없는 통지는 부적법하므로 이 경우에 회사는 불통일 행사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회의 통지로 장래 수회의 주주총회에 걸쳐 포괄적으로 불통일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거부에 대해서인데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총회 결의 전에 거부해야 하는데 만일 결의 후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면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결과를 번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주주의 통지를 받고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경우 불통일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가 불통일 행사의 통지 없이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한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의 성부를 사후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지 없는 주주의 불통일 행사를 승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하자에 있는 결의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통일 행사의 뜻과 이유를 총회 회의 3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일 전 통지의 요건은 회사로 하여금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늦게 도달하였더라도 총회가 열리는 날 이전에 도착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의 허용 조치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혹은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네,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K은행의 주주이자 노동조합원인 X는 K은행과 제2은행 간의 합병 과정에서 줄곧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편 K은행과 제2은행은 일련의 M&A 과정을 진행시킨 결과 2001년 9월 29일경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K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일부 외국 실질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였는데 주주 X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요건과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주 X에 의하면 K은행의 임시주주총회일은 2001년 9월 29일이었고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위해서는
3영업일 전까지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뜻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시한을 넘겨 같은 달 26일에 K은행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X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가 행해지는 경우에 회사 측에 그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탁원의 외국인 실질 주주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통지가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일인 2001년 9월 29일로부터 3일 전이라는 시한을 넘겨 같은 달 26일에 합병전 K은행에 도달한 점. 그런데 합병전 K은행은 그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합병 전 K은행의 위와 같은 조치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예탁원이 외국인 실질 주주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요건의 취지를 한 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제도의 목적을 살리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 K은행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탁원의 불통일 행사를 허용한 사정을 참작한 것입니다. 불통일 행사의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불통일 행사된 의결권은 각기 유효한 찬성표 또는 반대표가 되어 정족수 계산에 산입되며 찬성표와 반대표를 상계한 나머지 표를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명의상의 주주가 실질 주주의 의사대로 불통일 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표결을 한 경우라도 그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통일 행사의 의무는 명의주주와 실질 주주 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식은 극도로 물화하여 의결권은 각 주식 단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각 내부의 의사가 통일되지 않은 때에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가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 혹은 소유 구조를 가진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개념과 요건,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것이 요구됩니다.